이 국통맥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단고기는 이 국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국통이라는 말은 국통, 석주 이승영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두 국통을 드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채호 선생은 국맥, 한 가닥이라도 남아있는 국맥이라도 유지한다면 그거는 역사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합쳐서 국통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국통맥, 그건 무엇이냐? 9천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이 원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조선이 있고 온전한 단군조선, 그 이전에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던 그 배달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환인의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7천년 역사가 원래 있었는데 이 역사가 이제 날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 최초의 환국은 인류의 공통이고, 그 다음에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바로 배달국이다. 1565년 홍범도 장군도 배달국 1500여 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셨어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국 1565년 동안에 18명의 환웅천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역사가들은 이제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 때는 단군에 많이 집중을 하셨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알아낸 것이 뭐냐면, 아니 왜 갑자기 47분이 튀어나오냐? 아니 갑자기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동안은 조선 아래에서, 성리학 아래에서 그 사대주의 사관을 통해 가지고 억압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 대일항쟁기로 딱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가지고 있었던 게 폭발한 거지 지어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7군 단군이라는 것이 퍼져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부 일제강점기, 대일항쟁기죠. 1930년대까지. 규원사부터 해서 환단국이 조선사례 환단세감 전고대방 단전요에 쭉 해가지고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환단세감이라든지 신당 이고선 선생은 49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은 환단고기하고 일치하고 두 분이 더 위쪽에, 초대 단군하고 위쪽에 조상 할아버지까지를 해서 49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보시면 저희가 찾은 거는 한 18개가 돼요.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제일 많은 겁니다. 어느 학계에서 보다도 많은 게 18개가 되는데 여긴 7개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또 있죠. 조선 역사 세가보, 청금세보, 기백이비시 문헌보 쭉 해서 이어지는 그런 47대 단군을 다룬 그런 역사서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모두 우리 학계는 이런 거 다 배제하죠. 독립운동가가 뭘 졌다? 전혀 이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예, 47분이 있다. 예. 자, 그래서 47분 단군이 있었다. 김선화백은 이렇게 그려주셨고요. 단군조선은 47분의 단군이 통치한 2096년의 시간대가 있다. 이게 이제 환단고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사의 국통맥이 지금은 끊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단군조선과 그 이전의 배달국 그리고 환국, 이 7천년의 역사는 완전히 끊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어가는 부여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교과서에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가 나오지 않아요. 그 정통맥은 북부여로 넘어가는데 북부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거의 이제 가장 큰 게 일본 제국주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 발달의 3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불태운다. 우리 역사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를 가져갑니다. 약탈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없으니까 이제 왜곡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되었을 때, 요거 이제 보이시나요? 신국신사라고 되어 있죠. 매울 신자를 쓰는데요. 이게 원래는 신국신사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에 많은데, 이게 전부 다 한국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되니까 이제 정한론, 한국을 침공을 해야 되니까 역사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 이렇게 도래했던 그 역사부터 없애자. 한부터 없애라 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발음은 안 없앴어요. 가라쿠니 신사. 그때도 이제 한국 신사라고 가라쿠니 신사라고 했고, 진자. 근데 지금도 이 신국이라고 하지만 가라쿠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부 한자를 바꿔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단계, 불태우다. 20만 권을 압수 불태웠다. 아, 20만 권 이렇게 많은 거, 이거 친일파 문정창이 얘기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얘기가 언론에 들어가 보시죠. 문정창 이렇게 해가지고 친일파다. 은율 군수 좀 했고, 해방 이후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일본에 만행을 갔다가 일본이 이렇게 압수 불태웠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여를 한 게 뭐냐면
나도 불태웠다. 그걸 가담했다.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문정차의 남부는 남산에도 불태우기도 했는데 나는 경복궁 안에서 불태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서를 쓰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20여만 건 압수 불태웠다 이 얘기를 하니까 몰아가는 거죠. 그거 친일파다. 그걸로만. 근데 그 친일이 계속됐냐?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익희 선생이 재헌국회사에서 1954년 문정찬 선생이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1910년 1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서점, 향교, 서원 다 수색을 해가지고 단군조선과 관련된 사료들을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거를 남산에 소각하고 경복궁에 소각했다. 백안 강일시 선생은 합병과 동시에 여러 언론기관이 문을 닫고 모든 국사책을 압수하니 국사책을 모두 태워 없애버리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만주로 망명을 해서 그 국사책을 쓰잖아요. 네다니엘 페퍼 이분은 3.1 혁명 때 들어오십니다. 들어온 미국인 기자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1919년 20년대를 보니까 한국의 역사는 절대 언급이더라.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라고 이렇게 영어로 쓴 거죠. 그럼 임시정부에 이제 번역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알려준 겁니다. 컬렉트 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전부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약탈입니다. 약탈. 이등방문이에요. 이등방문. 요즘에 AI가 잘 그려줍니다. 이등방문이 조선 총독부를 은퇴하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 조선 왕실의 기증이라면서 규장각 사설을 몇 술에나 일본으로 가져왔다. 이거 기증품이에요 라고 하면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거 다 증언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또 안 믿어요. 근데 후지모토 유키오 교수 이렇게 일본인 교수가 다 조사해가지고 알려주잖아요. 소네 그 다음이 이제 소네 아라스케인데 이 사람 완전 약탈자입니다. 소네 총감이 부임한 이래에 조선의 고서를 수집하며 열중했다. 그 수가 2000여 권에 달했다. 황성신문 신문에도 나와요. 네.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 초대 총독 테라우치 마사다케 창덕국 규장각에 고문원 18,000여 점을 약탈 반출해가지고 자기만의 테라우치 문고를 자기 고향에다가 짓죠. 그래서 후손들이 그걸 쭉 했다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한 100점 돌려주고 기념식 하고 이렇게 말아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1920년대는 누계 259명, 전문 요원이 2,800. 그러니까 1910년대만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조선 사료를 이렇게 수집하러 그죠? 22년, 23년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몇 명을 보내고 한 200일 정도 이렇게 사료 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가냐?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일본 전역에 5만여 권의 한국 고대 사서가 있다. 근데 이것은 5군데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더 많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한국 고대 사서가 다 불태워진 것은 아니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학계는 그래요. 아니 51종이 다 일본 총독부에서 다 적어놨는데 뭐를 갖다가 이렇게 소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20여만 권은 51권에 보면은 뭐 역사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적어놨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국내청 서울흥부에 한국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숨겨온 도서 목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판결을 통해 가지고 숨겨온 도서 목록이 있구나. 다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숨겨온 도서 목록이 어디로 들어가냐? 서릉부로 들어간다. 도쿄 인근에 이제 국내청 서릉부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일왕도 들어와서 이렇게 봅니다. 이런 고대 사서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가시면 이제 동대사를 가시잖아요. 그 북서쪽에 가면 정창원이 있습니다. 오후 3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먼저 여길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길 열어주는 건 아니고 이것만 볼 수 있어요. 안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을 한 5점을 10월 달에 나라 박물관에서 전시를 합니다. 단 한 번. 그거 다 신라, 백제, 고구려 유물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정창원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 유물들이 들어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 문화재가 있는 곳이 약 10만 점이 있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분명히 우리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사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냐면 다 이제 불태우고 약탈해 갔잖아요.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육군 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임나가 한반도 가야다. 임나가 한반도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조작을 하죠. 1882년 임나고고, 임나명고 등을 육군 참모본부에서 이게 뭘로 바뀝니까? 조선 총독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조선 총독부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가 가동된 것은 이때예요. 1922년 조선사 편찬위원회입니다. 이름을 바꾼 게 25년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동은 22년부터 했다. 왜 이렇게 이걸 하냐면 1919년 3.1혁명이 일어나서 만세 시위에 뛰어들었잖아요. 1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수반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그걸 보고서 야 그냥 무단 통치로 안 되겠구나. 이건 역사를 조작해야 되겠다. 물론 이미 조작된 게 있어요. 그걸 1920년 풀기 시작합니다. 자,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해서 조선의 역사 뿌리를 잘라내라. 그래서 22년부터 37년까지 16년간 사업비는 무려 100만엔, 이게 700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돈으로 7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조선사, 일본인이 일본어로 일본인만 만든 건 아니죠. 한국인 비서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보조팀을 동원했잖아요. 친일파. 그걸 동원을 해가지고 35억 원, 부록 2권 해가지고 2만 4천 쪽의 역사 사료들을 하나로 모아놨어요. 근데 이 틀 안에서 교과서도 나오고 지금의 이제 해방 이후에 그것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성을 한번 보니까 근현대가 이렇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여기 현대잖아요. 조선시대, 그죠? 고려시대, 중세, 그 다음에 근현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구성이 비슷하다. 점점 더 고대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사 교과서에도 현실이거든요. 상고사라고 되어 있지만 단군조선이 아닙니다. 신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상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도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은 교과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대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똑같은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 붙이기라고 합니다. 조선사 편수의 사관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한국사 조작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따로 이렇게 배우질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역사에 대한 관념은 친일파의 산물일 수 있겠다. 친일 역사관, 식민사학의 작품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너희들은 고대의 식민지였을 때 발전했어.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의 이 식민지 경영을 받아들여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거 뭐 타율성 논의니 뭐니 다 있지만 그것도 다 지어서 뭔가를 만든 거고 식민사관을 실제로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몰두했기 때문에 일본이 한사군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중국 식민지였고 그게 이어가지고 4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 너희는 600년에서 700년 동안에 중국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 발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끈 조선 편수회를 이끈 사람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만희 씨류잖아요. 그래서 뭐 먼저 아주 오래된 역사는 싹을 잘라야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사실은 일본이 쓰려고 한 건 아닌데 일본을 통해서 역수입됐어요. 1904년에 역수입돼서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안 되는데 석유 환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조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만희 씨류가 변조를 합니다. 원래는 왕자가 들어가 있는 석유 환국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종 때 임신본이라고 해서 512년? 예, 512년에 나온, 그러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도 고려시대에 나왔지만 다 사라지고 막 뜯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경주에서 한 번을 크게 새로 만든 거예요. 512년에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거기에 보면 석유 황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식민사관에 지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원문을 갖다가 그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류가 환인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 환인의 나라 그냥 황국인 거예요. 그리고 배달조선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환인으로 바꿨을 때 환인 하느님이 계시고 그 아들이 이제 환웅이 돼서 가족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3대 인물의
가족사로 바뀌면서 아 이거 신화로 바꿀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도 언급조차 안 합니다. 아니 환호. 그러면서 단군을 없애자 이렇게 가는 거죠. 단군은 신화다라고 하는 말이 일본의 사학자들, 일본 학자들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야, 이 초대 단군 왕건만 지우면 일단 그 조선시대 들어가 보니까 단군 왕건 지우면 쭉 뒤로 가네. 야 이거 잘됐다. 이게 초대 단군 왕건만 신화 허구의 인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한 거죠. 이미 이렇게 했잖아요. 이미 조선에 들어가지고 세종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세종 지나서 세조 언제죠? 5년 지나서 세조가 되잖아요. 태종 태세 문단세지만 문단 그 금방 2년 3년 지나가지고 세조 됐잖아요. 세조부터 바로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세종 때처럼 큰일 난다. 라고 해서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단군조선 이전의 역사서를 모두 걷어들여라. 이게 이제 수서령입니다. 수서령을 통해서 세조, 예종, 성종 동안에 모든 책들을 걷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책이 없어집니다.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이 다른 책의 역사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 동국통감으로 해서 국정교과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동국통감. 이 동자가 들어가는 역사는 동사, 동국통감. 이건 전부 다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 그 역사가 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 기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기자의 끝에 위만이 있고 위만조선 그 다음에 한사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이 역사를 배우게 된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야 조선이 사대주의 사관을 갖고 있었네. 그거 단군만 없애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동학혁명이 있었던 바로 1894년 그때 일본군이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본군도 쳐들어오고 일본의 역사학의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사적은 가공의 성답이다. 가공의 거짓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미치오 승도의 망설을 역사의 사실로 삼은 것이다. 단군 왕검은 불교 승도의 망설이요 날조된 신화다. 이 신화라고 하는 용어를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날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체계화된 것이 이만희 시류가 1910년대, 20년대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 신화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20년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2년부터 조선사 편수회가 나오잖아요. 그 편수회에서 비서 역할하고 그 다음에 수사관보 역할을 했던 이병도 이름이 있죠. 네, 이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세다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회 수사관보 진단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지금 있죠. 서울대학교가 그 전신이 되어가지고 식민사학이 그대로 가잖아요. 근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문교부 장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신석호가 있습니다. 신석호는 이 조선사 편수회에서 복무를 하던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복무 기간을 1929년부터 자기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그때 조선사 편수회를 그래서 재임 기간에 넣은 거예요. 29년부터 61년까지 나는 재임을 했다라고 이렇게 조직은 바뀌었으나 사람은 그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요 보직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테라탄이 슈조라고 합니다. 그렇죠? 창식에 명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테라탄이 슈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군이 뭐 2333년에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믿을 수 있냐?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 이병도, 신석호 그리고 해방 후에 주류 사학계로 카르텔이 형성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일본의 식민사학자였던 다카시 토루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광복된 이후에 우리 학계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뭘로 하냐? 연세대에서 나온 동방학지라고 하는 걸 딱 읽고 나서 야, 우리 한국 사학계가 바뀌지 않았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층은 없다. 자신들이 깔아놓은 그 철도 레일 위를 그대로 달리고 있구나. 이탈하지 않고 다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사랑 대한국제학술제에서도 성산재 교수가 나와서 이분이 이제 일본 교과서 왜곡을 맞는 교육부의 어떤 반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학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본이 조선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해 놓은 게 있는데 당신네들 당연히
한국이 해방되면 복원될 줄 알았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 우리 일본 교과서를 탓하기 전에 당신네 거를 먼저 봐라. 라고 해서 이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반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교수가 되었어요. 교수가 되어서 뭐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단군은 신화다.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송호정 교수 이렇게. 단군 만들어진 신화. 최초에, 그러니까 고조선 박사를 아예 안 냈어요. 우리 학계가. 그러다가 수십 년 만에 고조선 박사를 냈는데 그건 뭐냐면 단군을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고조선 박사를 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송호정 박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고사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해가지고 고고학계까지도 들고 일어났어요. 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줄어들었냐? 근데 고조선도 3쪽이었잖아요. 2002년에. 근데 2020년이 되면은 2쪽이 돼요. 3쪽도 분량이 한 페이지, 뭐 한 장 반이잖아요. 3쪽도 2000년의 역사가 반인데 여기 보면 2쪽이 됐어요. 어떤 데는 평균적으로 2.5쪽, 어느 거는 2쪽밖에 안 돼요.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 그리고 단군의 영정, 그 다음에 그분의 행적인 삼성단, 마리사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군 영정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군이 실존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초중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익인간, 단군의 이념이라고 하니까 홍익인간도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과서가 삭제가 되고 나서 정치인들이 이거 홍익인간 삭제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교과서에는 홍익인간이 사라졌다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인의 단군 인식은 변화합니다. 단군이 허구의 인물이다, 신화다라고 하는 것이 2016년, 10년 전에는 한 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80%가 됩니다.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조선 시간의 축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기원을 이제 부정한다. 뭐 초대 단군한 걸 부정하니까 단군 기원 2333년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단기란 무엇이냐? 그 연대가 역사적 사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소설가 이문영 같이 위소론자죠. 헌당국이 위소론자인데 단기 연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신화상의 연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문헌에는요. 뭐 동국통감에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하지만 동국통감은 통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그 이전에 이미 무진년 단기 2333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제시, 제왕이, 삼송유사.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올해는 단기 4359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학계가 밀고 있는 건 뭐냐면 단군조선의 시작은 언제냐? 기원전 7, 8세기다. 그때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인 이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에 나와가지고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고조선. 근데 여기 작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약 2700년 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7, 8세기 똑같죠. 그 얘기를 학계에서 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대본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래됐네. 더 오래된 게 있는데 오래됐네라고 하는 멘트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2700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역사를 이렇게 재단을 하고서 어디다 맞추냐면 일본의 황기에다 맞추는 겁니다. 황기. BC 660년. 비슷하죠. 7세기. 네. 황기가 뭐냐? 일본의 일왕이 있잖아요. 일왕이 일대 일왕이 있어요. 일대 일왕이 신무천왕이라고 하는데 그 신무천왕의 나라현에 보면은 신무천왕을 모셔놓고 있는 가시하라 신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갔다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원 뭐라고 써 있죠. 앞에 땡겨 보면 일본 기원입니다. 일본 이 기원을 황력이라고 하는데 660년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2686년입니다. 올해는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제 강점기는 한 2600년 정도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일본이 식민사관은 뭐냐? 일본보다 앞설 수가 없다.
너희 식민지의 역사는 그래서 2600년 아래쪽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2000년으로 그 다음에는 임나일본부 나올 때인 1600년으로 더 우리 역사를 줄이는 거거든요. 고조선의 공간 축소. 원래 우리 고조선이라고 하면 이 윤내영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지도,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도가 이제 고조선, 단군조선이다. 여기 보면 이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에 의거하여 대표 유물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이제 제자인 박선희 교수님이 청동단추 무덤에서 나온 청동단추를 보니까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0년 전에 1920년 조선총독부가 국사교육지침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 한반도에 반도의 북부를 조선이라고 했다. 남부는 조선이 아니다. 조선이라는 건 뭐냐면 고조선을 얘기를 합니다. 단군조선을 얘기하는데요.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통치한 중국의 속국이었고 남부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걸 임나일본부와 연관을 시킵니다. 위에는 뭡니까? 한사군이죠. 한나라의 식민지 420년 동안.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가르치려고 했던 상고시대의 지침은 뭐냐? 요 두 개예요. 무조건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식민사관인 거죠. 한반도의 북부는 한사군 420년,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역사서가 한반도 북부는 고조선이다. 그걸 지금도 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교과서. 지금 교과서가 어떻습니까? 남쪽은 안 써 있거나 또는 진이라고 써 있어요. 진.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진국이 뭡니까? 진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 선생님도 얘기를 잘 못해요. 가짜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이걸 배우고 있어요. 100년 동안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까지 동이족의 세력범위라는 것이 문화범위로 바뀌면서 동이족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야 이거 너무 넓다. 지금 학계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고등학교에 고조선 지도가 너무 넓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줄이려고 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이것도 좀 크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차이나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고조선 지도 보이시나요? 중고등학교 교과서 씁니까? 지도? 안 쓰죠. 학계에서는 이거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고조선입니다.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약간 존재한 한민족 최초의 국가. 그러면은 아까 이제 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와, 기네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와, 되게 크다. 이벤트를 하게 해요. 연예인들에게, 스타들에게. 엄청 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어들었는데 엄청 크다라고 한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제 리모델링 된 지 한 1년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요령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일대의 고조선이다. 그걸 확대해 보면 지도는 거기 없지만 확대해 보면 요겁니다. 똑같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교과서나 또는 방송에서 지금 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나 고조선을 이렇게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조선이 멸망하고 이 고조선의 영역 자체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 한사군이다 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는 임나일본부.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사군, 임나일본부, 조선총독부 이거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식민사관의 본질이다. 그 환단고기는 뭐냐? 왜 환단고기를 위소로 매도하려고 하느냐? 저는 그 내부적으로는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사군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환단고기에는 북부의 고구마칸이 의병을 일으켜서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한무제의 군대를 격퇴하고 한사군 설치를 저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설치되었어도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기죠. 요동이나 여서거나 더 서쪽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는 한반도 남부의 가야 땅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환단고기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여기 아니야. 대마도야. 그리고 나중에는 큐슈가 포함이 된 여기가 임나야 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 기록에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두 기둥입니다. 이게 붕괴가 되기 때문에 환단고기 지금 위소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고적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사하면 일제가 뭐 합니까? 임나일본부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남부를 조사해가지고 임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걸 막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북쪽으로 가서는 한사군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족조사에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근데 지금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리모델링 전인데 지금은 더 가관이에요. 이거 역사 연표는 없어도 지금이 더 가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역사 연표를 보시면 420년에 딱 적어놨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낭랑이라고 해서 낭랑 평양설, 한사군 한반도설 그대로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도를 쓰진 않지만 한나라가 400년 동안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식민지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좋잖아요. 와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자 중국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가 한국의 역사학계가 한사군설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를 정설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한국의 학설을 존중하고 역사 기록을 반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세계사 교과서라든지 교재들의 한나라를 보면 한나라의 지도는 더 안쪽으로 내려가 있어요. 예, 안쪽으로 더 한강 유역까지도 내려와 있는 그런 지도들이 비일비재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이상 이런 지도라는 거죠. 이 지도 뭐 사이버 외교 단체 방크에서 찾아가지고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해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에게 자신감 있게 2017년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017년 4월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반항하지 않습니다. 오직 민족 진영에서만 항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뭐 1인 시위도 하고 항의도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항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꿔야 될 건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게 시민단체 항의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미디어로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 왜곡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나선 것이 이순신 임진왜란 이순신의 어떤 전쟁 시리즈를 만들었던 김한민 감독인데요. 김한민 감독이 이제 그래 다 뽑았잖아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고두막한의 검 들어보셨나요? 고두막한의 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왔어요.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도 뭐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확대를 했는데 칼 고두막한의 검이라고 하는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의 그걸 그리지만 제목이 뭡니까? 고두막한의 검이에요. 고두막한이 누구냐? 고두막한을 말씀드리지만 환단고기에 나오는 그래서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덤볐다가 격퇴당했던 그때 우리나라의 의병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두막한이죠. 그리고 북부여의 5대 단군으로 등극하신 분. 북부여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뒤에 북부의 역사가 삭제되잖아요. 삭제가 됐는데 고두막한의 이름도 삭제가 되었지만 환단고기에서 이렇게 부활했다. 그분을 제목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서암동 출신 고두막한이 한무제를 격퇴를 했다. 그게 BC 108년입니다. 이 BC 108년이 그냥 위만 정권이 멸망당한 그것이 아니라 위만 정권을 멸망을 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이때에 한무제를 격퇴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고두막한이죠. 그 고두막한의 검이죠, 검. 이걸 이제 영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 한무제와 전쟁에 승리한 이 고두막한이 완전히 잊혀져 있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두막한의 실존성 증명 연구라고 해가지고요. 대한사랑 국제학술제에서 제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발표한 거 영화 관계자들은 아마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고두막한 검색하면 요거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서 이거 보지 않으면 고두막한이 누굽니까? 검색하면은 나오니까 아마 그 연구 자료를 실존성에 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배우들이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두막한께서 지금 이러한 지도를 보신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가 너희를 모두 물리쳤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지도인가라고 하면서 뭐 이런 분노를 자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임나엘 본부설인데요. 일본군 참모본부가 창설한 4세기에서 6세기 가야 땅에 임나가 들어와서 백제도 신라도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죠.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건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우리 전라도 천년사에서 기문이라고 하려고 했죠. 이게 임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문 뭐 다라라고 이제 기문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사타보르라고 해서 임나 사연이 따라오게 돼요. 512년, 513년 6세기의 기록이기 일본서기 기록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기문가야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예, 그게 전라도 천년사의 어떤 실상이거든요. 그러면 임나가 따라오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하려고 했었다 저지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경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경주 1000년 신라 역사잖아요. 근데 박혁거세의 건국은 없고 그 다음에 4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제가 이제 뼘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저기는 6뼘이 되고 요건 1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400년보다도 뒤에 있는 300년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400년은 아예 안 써 있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죠. 신라의 1000년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앞에 4세기까지는 신라 역사가 내무랑까지입니다. 이 내무랑을 왜 넣느냐라고 하면 내무랑 때 임나일본부 그들이 쳐들어 이제 신공항우가 쳐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무랑부터예요. 이들은 그래서 그 이전을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다 소키치는 삼국사기 앞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백제 신라의 건국 연대를 4세기 이후로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고구려는 태조왕, 백제는 고이왕, 그 다음에 신라는 내무랑 때부터 뭔가 국가체제가 형성됐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논리입니다. 임나일본부 소리 들어쓰게 하기 위한 논리를 우리가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우리 교수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라 초기 역사를 물어보니까 학술대회에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 뭐 회피한다. 질문을 회피한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북한 삐라로 본다. 그러니까 신라 초기 역사는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한 2700년 정도 믿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학계는 뭐냐면 이거에 현혹되어 있더라. 이런 1600년, 1700년밖에 안 된다. 4세기까지. 모든 그래서 고구려백제 신라 가의 건국조를 부정하고 뭐 2세기, 3세기, 4세기에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을 가면요. 300년부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역사 연표에. 300년부터 시작했다. 이걸 이제 원삼국이라고 합니다. 프로토 쓰리 킹덤이라고 해서 원시 삼국이 있었다. 원시 삼국이 300년까지 유지가 됐고 정통 국가가 형성된 삼국은 300년 이후부터다. 4세기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다. 물론 이 연표는 지금은 사라지고 다른 설명으로 대체가 되었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나를 4세기부터 들여 세우기 위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옛날에 조선사 편수에서 35권을 만들고 나서 그 기념으로 미남이 총독이 고령에다가 임나비석을 세웁니다. 임나비석. 임나비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나대가야라고 되어 있어요. 고령이 대가야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가 이 대가야는 임나야 라고 임나대가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 임나에 분노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임나를 깨버렸어요. 저 위에 보이시는 임나를 탁 깨버렸죠. 대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야. 국민들이 분노하여 임나를 깨가지고 대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학계는 어떻습니까? 이 대가야 앞에 임나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그 붙이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임나가 가야야 이거 가지고서 작년에도 학술대회를 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작년에도 그 학술대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붙일까? 이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학계는 임나가 한반도 가야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다. 일본 학계도 임나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다. 아까 일본 식민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레일 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환단고기는 어떻습니까? 임나는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서북 쪽에 작았다가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임나가 대마도 전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삼국지 위서 동의전하고 동일합니다. 일본 서기하고 동일해요. 축자국에서 2000여리에 임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축자국이 여기잖아요. 2000여리 대마도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은 구야국에서 대마도가 1000여리, 일기도가 1000여리, 말로국이 1000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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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여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꾸로 하면 2000여리잖아요. 똑같아요. 대마도를 정확하게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문헌으로도 그렇고 임나는 대마도다. 이거 일본 서기에 확보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대마도는 대마라고 하는 건 뭐냐? 마한을 대하고 있다는 거다. 마한. 저 밑에 보면은 그 남쪽에 보면은
원래 우리 학계로 보면 남사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변환이 있고 여기 진환이 있어서 대마도가 어떻게 마한을 대하지? 마한을 대하려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를 지금 마한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대마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한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대마도냐? 여기가 마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대륙사만 원래 이제 고조선 사만이었잖아요. 한반도가 마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한에 소속되어 있었던 거죠. 이 대마도는 원래가 임나가 처음에는 소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보면 신채호 선생이 전후사만론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전사만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후사만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환단고기하고 완벽하게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전부 다 환단고기와 신채호 선생 조선상고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우리 학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단고기가 신채호고 신채호의 역사관이 바로 환단고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종환 의원이 환단고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다가 그때 엄청나게 학계 비난을 받고서 문체부 장관이 있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역사에 관한 역사 강복에 관한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가 주류 사학이 되어서 올바른 민족 의식을 가진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게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단재 신채호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신채호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신채호는 내자로 말하면 정신병자예요. 세자로 보면 또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어젠가 나온 책이에요. 신채호에게 답한다. 이런 책이 나옵니다. 교조화되었다. 신채호가 교주가 되었다. 그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족 진영에서 이렇게 받들고 있는 것은 다 그런 어떤 믿음이 형성된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신채호를 완전히 비난하는 책이 나왔죠. 이게 이제 사실 학계가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환단고기 얘기를 이제 본론적으로 오늘 꼭 드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나 중국을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 유엔 푸틴이 1993년에 우리 학교에서 이제 쭉 바이칼 이렇게 쭉 가잖아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우리 뿌리를 가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 유엔 푸틴을 초대를 해요. 그때 유엔 푸틴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출처를 다 모르고 있는데 자,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있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역사. 자, 그러면 우리 학계와 지금 환단고기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왔잖아요. 반만년의 역사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계는 어떻습니까? 반만년도 부정하는 거죠. 사실상 2700년이다. 사실상 2000년이다. 사실상 1600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학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실제는 거의 1만년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환단고기 역사관입니다. 근데 그것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있는 역사를 복원하자는 거지 없는 역사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7000년 역사가 이제 송두리째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이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환단고기 역주본 10여 년이 되었지만 이게 이제 완결판으로 환단고기 문화가 나온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이 환단고기, 그 다음에 청소년 환단고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읽을 수 있는 레드북 환단고기예요.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게 문화가 대중화가 되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환단고기 논쟁이 일어나면서 막 서점에서 막 신문 막 찍잖아요. 언론에서 찍으면 다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 하나를 다 찍습니다.